혹시 아직도 자수성가의 신화를 믿고 계신가요? 자수성가한 일반인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100년 전 심리학에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자수성가의 신화는 심리학으로 철저하게 반박됩니다. 위대한 개츠비는 서술자 닉의 과거 회상에서 시작합니다. 닉의 이웃 개츠비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거대한 저택을 사고 매일 밤 화려한 파티를 여는 부자입니다. 한편 젊었을 때부터 한 여자를 사랑해온 순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닉과 개츠비가 사는 맞은편 만에는 톰 뷰캐넌이라는 대대로 부잣집이었던 남자도 살고 있습니다. 톰은 데이지라는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데 데이지의 사촌인 닉에게 일탈을 권유하기까지 해요. 그런 개츠비와 톰은 데이지를 두고 경쟁하게 됩니다. 굉장히 정석적인 세련되고 좋은 남자와 고루하고 나쁜 남자 구도죠? 그런데 개츠비는 마지막에 귀참하게 버려지게 됩니다. 왜였을까요? 단서는 톰의 대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Well, I have a second sight sometimes that tells me what to do. I've made a small investigation into this fellow. And you found he was an Oxford man? Oxford, New Mexico. He wears a pink suit for Christ's sake. 위대한 개츠비는 단순한 삼각관계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올라가도 원래 그 세계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제법 잔인한 심리학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고전 위대한 개츠비를 분석하며 자수성가했던 개츠비와 그냥 부자였던 톰 뷰캐넌의 결말을 가른 보이지 않는 계층의 심리학을 파헤쳐볼 거예요. 비고츠키 계열 발달 심리학은 인간이 혼자 자라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도움, 언어, 환경 속에서 발달하죠. 교육 심리학에서는 이런 도움을 비계라고 설명합니다. 자,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 한번 들어보세요. 비계란 우리가 자라는 데 필요한 더 유능한 타인의 도움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뒤에서 잡아주던 손 같은 거예요. 혼자라면 넘어졌을 텐데 그 손 덕분에 균형을 잡았고 손이 떠난 뒤에도 혼자 달릴 수 있게 됐죠. 그게 바로 비계입니다. 중요한 건 모든 아이가 이 적당한 도움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층에 따라 가정이 제공하는 비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개츠비는 왜 실패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겁니다. 작품의 전반부에서부터 서술자인 닉 캐러웨이의 시선 속에서 톰과 개츠비의 차이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흔히들 부자들을 찬양하며 그런 말을 합니다. 귀티가 난다 라든지 진짜 부자는 다르다고요. 톰은 그런 진짜 부자의 가장 끔찍한 모습 같은 사람입니다. 굉장한 백인 우월주의 보수주의자인데다가 인권의식은 없고 데이트 폭력까지 저지르거든요. 게다가 데이트 폭력의 대상이 바람난 정비소 부인입니다. 아주 지저분하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만 하는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더럽고 천박한 사람으로 보이는 톰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더 유능한 타인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부모님, 가정교사, 명문 예일대 동문. 현대로 치환해보자면 강남에 살면서 좋은 학군을 받고 과외받고 순조롭게 서울대에 들어간 거예요. 따라서 주변에서 상류층의 오만한 태도를 자연스럽게 학습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상류층에 걸맞은 비계가 만들어져 있었던 셈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내면화라고 합니다. 톰은 상류층의 언어, 태도, 사고방식을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숨쉬듯이 몸에 배워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잘난 개츠비는 어떨까요? 개츠비는 수상한 인물입니다. 끝내주는 부자라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베일에 감춰져 있었는데 갑자기 닉에게 다가와서 주절주절 안 물어본 개인사를 떠들기 시작했죠. 작품의 중후반부에서 진실이 밝혀집니다. 개츠비는 사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대로 된 학습 환경 따윈 없었고 처음부터 다른 삶을 살았죠. 부자 문화를 가르쳐줄 어른은커녕 먹고 살기에도 바빴습니다. 동년배에 가까워도 톰과는 지나치게 다른 삶을 산 거예요. 심리학에선 이걸 사회화의 비대칭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나이지만 이미 다른 세계 사람인 거거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개츠비 쪽에 좀 더 쉽게 감정을 이입합니다. 우리가 상류층의 규칙을 처음부터 배우기보다는 뒤늦게 따라잡으려 애쓴 경험이 더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만도 합니다. 아니 밤새워 뼈 빠지게 일하고 적금을 넣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전화 몇 통이면 좋은 프로젝트 기회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런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닌 거예요. 상류층 가정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른 걸 배웁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심지어 어떤 농담이 통하는지까지요. 이건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그 환경에 노출되어야만 몸이 배우는 것들이에요. 사회심리학자들은 이걸 문화자본이라고 부릅니다. 돈이 아니라 축적된 경험과 환경이 만드는 자본이죠. 장교 시절 데이지와 만나 사랑에 빠지고 원래부터 가졌던 성공 욕구에 불이 붙은 개츠비는 스스로 상류층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아까 비고츠키가 뭐라고 했죠? 비계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놓아줘야 한다고요. 개츠비는 미흡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 이상적인 어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혼자 세운 발판은 발판이 아니라 그냥 외줄타기예요. 그래서 문화자본도 비계도 가지지 못한 개츠비는 결국 사회에 제대로 녹아들지 못합니다. Met before. Have someone come prepare this immediately.
톰은 부자 언어를 제1 언어처럼 쓰지만 개츠비는 아무리 공부해도 제2 언어처럼 어색합니다. 톰은 나쁜 사람일 순 있어도 어디까지나 익숙한 기존의 사회 구조에 녹아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개츠비는 무엇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었죠. 원래의 사회 상류층에서 거부하는 존재니까요. 분명한 건 톰은 데이지에게 익숙한 세계였고 개츠비는 끝내 불안한 세계였단 점입니다. The only respectable thing about you, old sport, is your money. Your money, that's it. I have just as much as you. That means we're equal. Oh, no, no. We're different. I am, they are, she is. We're all different from you. You see, we were born different. It's in our blood. Steal nothing that you do, say or steal, or dream up. You gotta take that. A girl like this. You shut up! Shut up! You shut up! Shut up! Shut up! 그런 차이가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지가 개츠비 대신 톰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데이지 본인도 상류층 비계위에서 자란 사람이거든요. 결국 버림받은 개츠비는 화려한 저택에서 쓸쓸하게 총에 맞아 생을 마감합니다. 사회는 청년들에게 늘 노력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심리학은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노력의 출발선이 어디였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고요. 개츠비는 노력하지 않아서 진 게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어요. 결국 우리 삶의 많은 건 유년기와 성장 환경에서 결정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함부로 단정짓지 않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비계위에서 자랐는지 이해하면 남들과 다른 속도로 가는 이유도 조금은 설명되니까요. 비계를 이해하는 건 삶을 살아가는 방향을 잡는 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여러분의 비계는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대인을 위한 심리학 간편식 포지포지였습니다.